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논어 하기편 8장입니다. 원문을 보죠. 자왈 군자 부증즉 불이 학즉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계.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물론 인격이 훌륭한 것도 당연히 겸비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이 중이라는 건 뭐냐면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무게가 없이 너무 가볍게 입을 놀린다거나 행동을 경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중즉 불위, 위라는 것은 위험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지도자쯤 되면 너무 까불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언행을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정적 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적 불고란 뭐냐면 과거에는 이 학적 불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겁지 못하면 배워도 배운 것이 단단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다 슬슬 흘러가 버리고 배운 것이 속에 남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전 중국에서 이미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학적불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정적 불이 학적불고 주충신 무불여기자를 딱 과정물탄계를 각각 따로 떼어가지고 해석하니까 부중에 연결시키지 않고 이 군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자기 연마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고루해지지 않는다. 혹은 과거의 그 잘못된 것에 고착되어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지도자가 자기 과거의 어떤 그 기존 선입관념에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과거에 꽉 얽매여 있으면 이게 택악 고집, 이 택선 고집이 모르겠는데 이 택할 택자, 이 나쁜 것을 택선이야, 택악 고집.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문제예요. 택선 고집을 해야 되는데, 택악 고집을 하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학적불고라는 건 지도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항상 배워야 된다. 그리고 주충신, 충은 진심을 다하는 것이죠.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언행으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주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 주라는 것은 역시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기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충신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우불여기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자꾸 버타면 안 돼요. 점점 더 훌륭한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배워야지.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고. 그죠? 자기가 이제 군림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인 말도 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버처를 하지 말라. 이게 뭐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와서 벗을 하자고 오면 또 그때는 받아줘야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보다 모든 성적이 못하다, 인격이 못하다 무조건 내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솔직히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면서 내가 모자란 점을 친구를 해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면 또 친구 해야 된다는 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물탄계 참 중요하죠.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군자들은 참 우리말로 하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자기 가오가 그죠? 가오가 좀 깎인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을 해놓고도 잘 고치지 않고 우기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양심으로 이 잘못했구나 실수구나 하고 느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고 즉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 바로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왈 군자 부정적 불이 학적 불고 주 충신 무불역이자 과정물탄계. 좋은 말이죠. 정말 공자님이 좋은 말씀이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군자 부정적 불이니 학적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 불역이자오 과적물탄계라. 이렇게 옛날에 글 읽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도자가 됐을 때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라든지 혹은 뭐 형님, 형이라든지 이것도 다 지도자예요. 군자예요. 널리 크게 보면 이 국가의 원수도 군자이고, 그렇죠? 항상 이 지도층에 위치해 있을 때는 무거워야 된다. 이 중자가 여러분 참 재밌는 글자인데 어떤 글자냐면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덩어리에다가 뭐 이런 거를 메고 있어요. 이런 거를 덩어리에.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뭡니까 밧줄이나 혹은 대나무로 얽어서 만든 이 저거예요. 큰 이 짐을 담는 통이에요. 그리고 이걸 들고 이게 결국 뒤에 뭐냐면 발음이 이 변해가지고 동자로 변하면 여러분 동자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대나무로 만든 큰 그 덩어리에 매는 그 통 있잖아요. 이게 동이에요.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나무에 이 해가 걸린 이게 그 일제, 이게 해가 나무목하고 날일자 합친 것처럼 이렇게 동쪽 해가 뜨는 동쪽, 이거 수는 엉터리고, 사실은 이게 바로 동자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특히 대라든지, 이게 그 밧줄이라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낸 큰 이 매는 도구, 그렇죠? 짐을 싣는 도구였어요. 자, 그래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위자 이거, 위자 이게 위험할 때 위자잖아요. 위자의 번글자는 어디서 쓰냐면 이런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 여기 도끼 날이 막 있어요. 이게 기가 변해가지고 어떤 모양이 보느냐면 이런 모양이 변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술이라 했습니다. 이게 도끼 술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거 도끼 월자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게 도끼 무자가 됩니다. 전부 다 도끼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도끼 술이라 읽어요. 그래서 이 도끼 술에다가 여기 여자자를 넣어. 여자. 도끼를 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는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여자 누굴까요? 이게 바로 시어머니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막 시아버지보다도 권력이 더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존에서도 아닌데 막 그런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 위자는 바로 여기 이렇게 이 도끼 모양에다가 여기다가 여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하고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위자. 그러니까 이게 위력이라는 게 말이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여자 누굽니까? 시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자는 바로 이 시어머니 고자, 고부할 때 고는 시어머니고 부는 며느리예요. 고부 갈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자는 바로 고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하여튼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시어머니들이 영 맥이 없어요. 며느리는 잘 보여야 말이죠. 뭐 용돈도 얻고 말이죠. 잘 보여야 그 아들도 자주 자주 얼굴 보게 되고, 세월이 참 뭐 많이 바뀌었죠. 뭐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이 시어머니 위력, 위험, 생사의 털권을 가진 여자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예, 오늘 논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